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척수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여행 레시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여행을 간 기분으로 같이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이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거는 요즘에 그 휠체어를 이용해서 여행하시는 많은 전문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분들보다 여행을 많이 하고 또 많은 경험이 있고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분이랑 다른 이유가 제가 한국 장애인 방송에서 한 3년 정도 일했는데 그때 2010년에 그 이지 플레이스라는 장애인 여행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요즘처럼 유튜브가 발달했다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굉장히 오랜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그 동영상이 되었어요. 이때 그 여행지에 대해서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획하고 제가 직접 리포터로 참여하고 또 다른 리포터들도 있고 그리고 그 PD님이랑 장애인 특장차를 타고 몇 군데 다닐 만한 곳 그런 곳을 찾아서 소개하여서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 박사라고 여행사에서 여행사 직원으로 9년 1개월 근무를 했거든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1% 급여를 모으고 회사에서 또 1% 매칭 그랜트로 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 여행 약자를 무료로 여행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여행을 보내드리려면 관점이 일반 그 여행사 직원이랑 조금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일이 가실 때마다 제가 좀 프로그램을 짜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그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여행뿐만 아니라 나는 돈 내고라도 좀 가고 싶은데 그 장애인이나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행을 가이드 해주거나 안내해 줄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가이드북까지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 대한 직접 답사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해서 그 소책자인데요. 후쿠오카 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제주도를 미리 휠체어를 타고 가기 좋은 것들을 조사하고 현지 답사를 해서 그리고 책을 그 소책자를 내고요. 근데 2019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또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들도 좀 답사를 해서 다음번에 이제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그 여행사에서는 그 코로나가 굉장히 그 코로나 전과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행 박사도 여행업 쪽에는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휠체어를 타신 분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어르신들, 우리 조부모님이나 어머니나 이런 아니면 아이들이나 같이 휠체어를 타고 여행하고 싶다 해서 많은 문의가 있어서 그거를 맞춤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카톡으로도 문의 오면 이런 원하시는 욕구를 보고 그 여행의 그 욕구에 맞춰서 여행을 짜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그 제가 원래는 그게 본업이 아니고 홍보 마케팅이랑 사회공헌이었는데 그쪽으로 점점 발을 넓혀서 그렇게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휠체어 제주 여행 가이드북에 실린 거 조금 소개하자면 저희가 그 제주도를 베리어 프리가 된 객실을 있는 그런 곳들을 7군데 조사하고 다 돌 수가 없어서 나머지는 객실이 있는 것들 소개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정말 넓은 지역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호텔에 대한 아니면은 숙소에 대한 정보가 또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고 사진을 찍고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저도 장애인 당사자고 또 저도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런 객실 안에 사진 있는 거는 좀 꽤 보았는데 여기 안에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지 정말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어서 좀 더 직접 여행 가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점이고요. 또 이런 휠체어를 타고 여행하시기 좋은 지역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한 페이지만 소개하자면 섭지코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이 가시는 여행할 때 접근하시는 그쪽으로 가면은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쪽 말고 이런 다른 쪽으로 그쪽으로 올라가면 휠체어 타고 올라가기가 좋더라. 그리고 그쪽으로 올라가면 섭지코지 위에 글라스 하우스라고 굉장히 멋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지금은 여기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빵뷔페 하는 이런 카페인데요. 이런 곳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소개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휠체어를 타고 여행하는 거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어떻게 동선을 잡아들여야 여행하기가 편리할까? 제가 휠체어를 타는 유저로서 그리고 또 여행사 직원으로서 조금 이런 쪽의 시각을 가지고 많이 이런 가이드북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휠체어를 타고 가는 여행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은 사실은 여행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낮고 그리고 이런 여행 정도는 나도 해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 그동안 나도 여행하고 있었네, 이 정도는 나도 소개할 수 있네 라고 그냥 가볍게 여행 온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휠체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 하면 제가 5가지로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 휠체어 여행할 때 여행할지 모험할지 이걸 먼저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산악 휠체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놓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휠체어 타고 산에 올라간다? 아우, 난 생각지도 못한 일이야 라는 분들도 간혹 있을 텐데, 이게 어디에서 지금 제가 따온 거냐면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작년에 이 총 7회에 걸쳐서 산악 휠체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물론 일반 휠체어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산악 휠체어는 바퀴가 좀 넓어서 험난한 지역에 산악 자전거 생각하시면 딱 좋은데요. 그런 일들, 그런 조금 장비를 가지고 평상시에 레저로 즐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할 수 있는 여행에 제약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갖고 보자면 제약은 내가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행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정말 편한 쉬어가는 여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도전해보고 싶다, 어려운 걸 할 것인지. 그래서 휠체어 산악 등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스쿠버 다이빙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패러글라이딩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는 일반 스쿠버 다이빙도 버디랑 해서 2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전문 다이버들이 같이 도와줘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패러글라이딩도 혼자 뛰지 않고 전문가분들이 같이 뛰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액티비티에 내가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누가 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내서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걸 그 모험이라고, 물론 이것도 모험이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할 때 예기치 않은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모험을 하게 됩니다. 난 여행하러 갔더니 여행 일정이 전부 험난한 모험이었고 탐험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좀 더 많은 그런 공부가 필요해요. 지금 이 옆에 너무 경치 좋은 곳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수에 있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 뷰가 너무 좋아서 가려고 정말 여기 앞까지 가봤어요. 왜냐면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들어가면은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사실은 그 가는 지형이 포장도로는 돼 있는데 너무 험난해가지고요. 운전해 주시는 장골 기사님이 여기 가는 거 맞아요? 하면서 가다가 중도 포기 내렸는데 도보로 걸어가시는 분들은 갈 수도 있겠지만 휠체어는 정말 전복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심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곳도 그 옆에 도와주시는 친구가 있다거나 힘센 장정이 두 사람 붙는다. 이런 물론 갈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곳은 가면은 앞에서 진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나는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에 갈 건가? 아니면 조금 불편해도 난 여기 너무 멋있더라. 그 사진이 너무 멋있게 나와서 가고 싶더라. 그리고 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든지 음식점을 갈 때도 그래요. 여러분은 과연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편안한 음식점을 선호하세요? 아니면은 너무 거기가 유명한 집이고 너무 맛있는 집이라는데 휠체어 갖고 가기는 좀 힘들어. 그래도 나는 꼭 가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거기 식당이 보통 12시에서 1시 되게 붐비잖아요. 그럼 그 식당의 그 붐비는 시간을 좀 피해서, 근데 요즘에는 브레이크 타임 있는 식당도 있으니까 그거 잘 주의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턱이 한 3개 있어. 그러면 나는 전동 휠체어를 포기하고 수동 휠체어를 갈아타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이랑 나는 그 휠체어에 좀 그 계단을 들려서 올라가는 것 정도는 감수하고 꼭 거기 가서 먹고 보고 싶다. 이러는 거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가 하려는 것은 그냥 편안한 여행일까? 아니면 모험을 감수해도 난 하고 싶은 일을 할까? 이것을 여행 전에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분이 수 오스틴이라는 그 영국 분인데요. 원래 화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휠체어 타고 하는 스쿠버 다이빙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하지 않는데 이 휠체어가 좀 특수 휠체어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겸 예술가로서 이런 장애인이 시도하는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면 이런 휠체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장소에 갔을 때 조금 계단이 많아서 앞에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해도 옆에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있어. 그 음식점이 사실은 맛집으로 소문을 안 났는데 가봤더니 맛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 밖을 나가면 수많은 턱이 있고 계단이 있고 그리고 식당 갔는데 휠체어 타신 분은 자리 많이 차지하니까 나가주세요. 라면 어떡하지? 라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식당은 한번 가보고 안 가면 돼요. 그리고 그런 식당은
음식점에서 요즘 손님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식당이다라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계몽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여행의 시도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행에서, 휠체어 여행에서 중요한 점은 뭐니 해도 보조기기 선택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휠체어가 한 가지 종류만 있을 것 같은데 많잖아요. 전동 휠체어가 있고, 그다음에 수전동 휠체어가 있고, 수전동 휠체어도 요즘에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수동 그 경량 휠체어가 있고, 그다음에 목발이나 지팡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행에서는 조금 이 어떤 보조기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가장 좋기로는 전동 휠체어 타고 가시는 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좁은 지역이 아니고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전동 휠체어 타고 휙휙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장소가 턱이 없고 넓고, 그리고 또 전동 휠체어가 이동하기 좋은 차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특장차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려면은 그 전철이라도 이렇게 좀 접근성이 좋다거나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1km, 3km 이런 거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 막 이렇게 사이클 여행하시는 것처럼 많이 달립니다. 근데 이제 나는 전동 휠체어 타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나는 이제 경수장애야. 그래서 막 오랜 시간 휠체어 타고 어디를 달리지는 못해. 내가 가는 거는 그냥 반경 한 500m 안이 최고야. 이러시면 전동 휠체어를 선택하면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돼주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동 휠체어 타니까 난 여행하면 좋겠더라 하고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도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경량 휠체어는 굉장히 가볍고 또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차량에 싣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선호하시는데 내가 평상시는 나의 경량 휠체어를 타고 다니더라도 여행지에서는 나의 경량 휠체어를 고집하는 게 별로 그렇다지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할 때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경량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전동 휠체어나 수전동 휠체어가 대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여행의 만족도가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휠체어는 어떤 교통수단이 따라 붙느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척수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차를 운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뭐 드라이브 엄청 편하고 그리고 내 차 갖고 가는 게 제일이다 하셔가지고 제주도 갈 때도 일부러 커다란 그 선박에 내 차 싣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힘든 점이라면 생각을 해보시면 휠체어라는 게 대부분 자기 차량인 경우에는 그 슬루프나 리프트된 특장차가 아니고 일반 차량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행지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동을 하고 몇 군데 관광지를 보고 이럴 때마다 휠체어를 접었다 실었다 내렸다 엉덩이를 또 트랜스프를 몇 번 하느냐 이러면 너무 이거 힘들 수도 있어요. 선호하시는 분은 서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진짜 많이 없었어요. 렌트하는 데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장애인 슬루프 차량을 그 일반 렌트해 주는 데서 렌트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초록여행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특장차 렌트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무료로 이런 그 기아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주고 있어서 이것도 좀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가 편의시설이 물론 조금 이상한 곳이다라고 호불호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차를 이용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가면서
여행하는 거 이것도 나름 정말 편하네요. 그리고 기차, 우리나라 기차랑 항공, 그 제주공항이라든지 김해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이라든지 이런 공항이 편의시설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KTX나 그리고 이런 기차 같은 역사의 편의시설들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기차 탈 때 이런 리프트 서비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전동 휠체어 갖고 할 수도 있고 수동 휠체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옆에서 도우미들이 공익 요원들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고 도와주시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의외로 기차 여행이나 항공 여행이 편해졌다. 휠체어 타고 하기가 편하다. 근데 이제 기차역에서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이런 저상버스에 슬로프 이렇게 깔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운전기사님이 고장났으니까 다음 차 타세요라고 거부하는 경우가 아직은 좀 꽤나 있어서 그리고 승객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대중교통이 이런 일반 버스를 탄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다. 그런데 전철은 편의시설이 옛날보다는 진짜 좋아졌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머리 복잡해.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이지. 라고 하지 마시고 아까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망설이지 마시고 어디든 떠나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여행을 하니까 너무 어려운 바다를 보러 가고 아닙니다. 집에 앞에 공원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서울에 산다 이러면은 그 경기도 부근에 전철 타고 정말 전철이 굉장히 멀리 뻗어 있잖아요. 일산의 호수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식물원이라든지 이런 여행을 어딘가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곳부터 나는 오늘은 어디 한 곳 가본다. 떠나보세요. 망설일 시간에 떠나보는 게 시도해본 게 성공입니다. 여행 계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전부터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3개월 전이라는 거는 뭐랄까 1개월 전에 세울 수도 있고 1, 2년 전에 세울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웃음이 나고 너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꼭 그 계획을 세웠는데 못 갈 수도 있어요. 일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어딘가를 떠나자라고 맘먹은 순간부터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아파서도 안 되죠. 왜냐 아프면은 만약에 예약 같은 거 해놨으면 다 취소해야 되고 하니까 여행 가기 전에 몸 관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공부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람을 의욕적이고 즐겁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마 병원에 입원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나 재활 끝내고 빨리 퇴원해야 되는데 과연 내일은 집에 갈 수 있을까? 라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막막해 하지 마시고 그냥 여행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시간도 빨리 갑니다. 언젠가는 여기 가야지. 나는 병원에서 퇴원하면 가족들이랑 갈 거야. 친구랑 갈 거야. 아니면 나 혼자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그 마음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재활치료도 더 즐겁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행에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휠체어에 최적화된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평상시에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즐거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네이버라든지 포털 사이트 있죠. 다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거기에 검색창에 휠체어 여행 이렇게 하든지 제가 강릉 여행 간다고 예시 들어볼게요. 휠체어 여행 강릉 아니면은 강릉 무장의 여행, 강릉 베리어 프리 이런 식으로
이런 검색어를 넣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휠체어 타고 여기 갔는데 여기 너무 좋더라, 가기 좋더라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휠체어 탄 사람의 어떤 경험담 말고 일반적인 경험담도 괜찮아요. 이거를 찾아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저는 카테고리를 하나 이제 강릉 여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강릉 여행 중에 어떤 카페가 하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검색해 보니까 그 카페를 휠체어 타고 가기가 좋대요. 그리고 심지어 바다 전망이 멋있는 카페인데 그 카페가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휠체어 타고도 갔다 오신 분도 있대요. 그러면 갔다 온 분 없어도 되는데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좀 더 확실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 꼭 거기가 나의 휠체어를 타고도 가기 좋은 곳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 곳들을 이 강릉 여행 카테고리에 저장을 해 놓으세요. 저장을 하고 여기 보면 거리뷰라는 그 네이버에서 그리고 다음이나 구글에서도 거리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미리 여행을 해보는 거예요. 온라인 여행이죠. 그 방구석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어떤 욕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동을 못해서 침대에서 힘들게 누워 계시는 분들도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요즘에 거리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가볼 수 있어요. 3번에 보면 이 하얀 건물 아니고 이 옆에가 그 휠체어 타고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카페거든요. 그럼 미리 여기를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턱이 있나 없나? 그리고 휠체어 타신 분 갔다 왔다는데 그 사람은 작은 휠체어 타고 가서 갔는데 나는 실제로는 못 갈 것 같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강릉 여행에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4번에 보면 빨간 그 저장하기 장소로 다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강릉을 간다 하면 최소 이런 곳들은 내가 가보고 싶은데 라고 저장을 조금 아니고 많이 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막상 실제 여행 갔을 때는 거기서 넣고 빼고를 해서 동선 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설명해 드린 대로 인터넷 검색을 그냥 해보시고, 근데 인터넷 검색이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네이버도 한번 해보시고 구글도 해보시고 다음도 해보시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휠체어 여행 강릉 아니면 강릉 여행 휠체어 이러면 실제 가보신 분들 얘기들 동영상으로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간 것처럼 정말 즐거워져요. 그리고 나도 여기는 진짜 가보고 싶은데 의욕이 나의 그 내일의 시간을 미리 계획하면서 즐거워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접근 가능한 장소 저장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리뷰를 통해서 정말 요즘에 그냥 단순한 사진 아니고 정말 간 듯이 볼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진짜 아마 외국에도 외국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거리뷰로. 그러니까 이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만의 지도, 나는 만약에 여기를 간다 하면 어디를 가고 싶다 이런 걸 하시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한 탐색, 갔다 오신 분들 거 많이 리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무장의 관광을 지자체별로 안내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장애인 카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나 뭐 이번에 강릉 여행 갔다 왔는데 갔더니 어디 가기 좋고 어딜 갔더니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나 여기 가려고 하는데 정말 가고 싶은데 그 지역에 사는 분이나 가보신 분들 어때요? 라고 질문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서 하루하루 내가 빨리 나아서 빨리 재활해서 아니면은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 가족, 부인, 그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해서 재밌는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행의 효과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숙소 예약하는 법,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숙소가 있으면 그 무정의 여행 홈페이지가 있어요. 보통 이런 숙소를 예약한다는 거는 1박 이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근데 숙소 불편하면 여행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블로그에 보면 요즘은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자세하게 남겨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들 보시고 지금 제가 여기 사진에 소개해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타고 가시기가 좀 힘들거든요. 요즘에 많이 생겼긴 한데. 근데 여기는 이제 무장의 카라반이라고 강릉 영곡 해변에 생겼어요.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같이 놀러 가자 할 때 우리도 카라반 여행 하고 싶은데 휠체어 타면 힘들겠지 라고 했는데 이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여기를 간다고 예약을 하고 검색을 하고 하루하루 갈 날을 기다릴 때 얼마나 그 동행하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요. 그리고 또 한옥마을을 꼭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조부모님들이나 어머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휠체어를 타서 한옥은 휠체어 타면 힘들어 못 가 했는데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무장의 객실이 이제 요즘 조금씩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들어가는 경사로만 이렇게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시간 관계상 소개 다 못했는데 안에 침대도 있고 그리고 이런 화장실 시설도 정말 전동 휠체어를 타고도 훅 들어갈 수 있게 다 안에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이 숙소에 묵어가고 싶다라고 계획해 볼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정말 아는 만큼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아는 만큼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휠체어 여행 추천 코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반 초경량 휠체어나 이런 수동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차량을 그냥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동 휠체어 타시는 그분들 위주로 기차를 타고 여행하기 좋은 것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다 하면 일반 수동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을 정도의 편의시설이 갖춰졌다는 거니까 어머 나는 기차 타고 여행할 생각 없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 기차 타고도 이렇게 많이 갈 수 있구나 그러면 승용차 타고 가면 더 조금 편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서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울을 여행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해외에서도 많이 놀러 오고 지방에서도 서울 구경 하겠다고 정말 많이 오십니다. 남산 엔타워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굉장히 올라가기 복잡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엔타워 가는 케이블카도 휠체어 타고 굉장히 편의시설을 개선해서 가기도 좋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면 서울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요. 요즘에 그 서울 여행의 최대 백미는 대형 매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이런 곳 가는 것 최신 여행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그 백화점들도 그냥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고 복합시설 같은 것들을 해놔서 근데 장애인 콜택시 앱이 그 여러 지역 중에서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오시기 전에는 항상 미리 장애인 콜택시에 그 장애인 등록 신청하시고 앱을 꼭 까세요. 근데 이 장애인 콜택시만 갖고 내가 서울 여행 전부 하겠다 라면은 정말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전철망이 엄청 잘 되어 있는데 전철역도 천차만별이에요. 새로 조금 개선된 역일수록 좋은데 환승역 같은 경우에 서울 사는 사람들도 휠체어 타고 어디 갈 때 잘 모릅니다. 정말 복잡해요.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공부해서 오시면 여행 와서는 시간이 진짜 평상시보다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 두시면 시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가 다 강남에 몰려 있어요. 근데 숙소는 강북에 잡아.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장난 아니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이죠. 커다란 선박 타고 내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도 옛날보다 정말 휠체어 타고 갈 때 편해졌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내가 지식이 있다 하면 예약하기도 좋고, 그리고 제주도가 크게 동서남북으로 서울의 3배거든요. 제주도가. 어떤 지역을 별로 묶어서 여행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나는 렌트해서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운전해서 갔다 오련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괜찮은데요. 휠체어 그 여행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사한테 만약에 내가 3박 4일 여행 간다 하면 하루 정도는 그 특장 차량해서 1일 투어를 한번 신청해 보세요. 아마 만족도도 너무 높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좀 장애인이나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여행하기 편리한 곳들을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3곳은 강릉, 부산, 여수인데요. 강릉이 장애인 여행, 휠체어 여행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강릉에 무장애 관광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조금 프로그램이 다른 곳들이랑 특이한 점이, 강릉에 하루 숙박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기 미리 신청을 하면 그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이랑 특장차를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장애인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보면은 점점점 이게 처음에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없어지거든요. 요즘에 수상 휠체어를 지자체별로 좀 해변에 해수욕장에 구비해 놓는 곳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여름 시즌에 한정해서 봉사자들이 태워주고 바다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가까이 누리고 구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당일치기로 강릉 그 KTX역에 내려서 그 다음에 안목해변이 카페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30분이라서 커피 마시고 당일치기로 이제 수도권에서 갔다 오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그 해수욕장이 되게 많거든요. 해운대 해수욕장이 제일 도시적이라서 그게 잘 되어 있어요. 부산역에 내려서 이 해운대역까지 전철 타고 그 다음에 해운대 해수욕까지 이렇게 쫙 가실 수도 있고, 광안리나 송정해변도 지하철 접근성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 에이펙한 곳이죠. 누리마루도 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장애인 전용 그 리프트 1일 투어 버스가 생겼거든요. 나래버스라고. 그 다음에 여수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여수가 엑스포역이 그 옛날에 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다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 그 엑스포 컨벤션 센터가 기차역에서 내리면은 차 탈 필요 없어요. 길만 건너면 딱 있고, 오동도도 몇 킬로기 때문에 좀 많이 걸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많이 그 전동 휠체어 같으면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랑 너무 접근성이 좋아요. 그리고 여수의 그 일반 관광지가 멀리 퍼져 있지 않고 조금 이렇게 낭만 밤바다 여기가 이제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나는 할애 많이 못하고 집약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수 여행도 괜찮습니다. 동선을 좀 단순하게 짜는 게 여행 가서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좀 피곤함도 덜하고 그 곳들을 느껴보세요. 5번째, 이제 휠체어 여행 하실 때 꿀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타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케이블카라는 게 접근하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수동 휠체어도 아니고 전동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이런 케이블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산 케이블카 전동 휠체어를 탈 수 있고 제부도 서해랑 케이블카 되고 그다음 파주 임진각 여기 평화곤돌라 되고 그리고 광주의 화담숲이라고 약간 산등성이를 깎아서 된 이런 숲인데요. 모노레일로 타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거제나 설악이나 이런 산을 오른다는 게 사실 휠체어 타면 쉽지 않은 일인데 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즐거움이고 해방감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런 케이블카를 휠체어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 편의시설이 이 곳 자체가 주변에 밥 먹는 곳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 탑승하는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장의 공간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여행할 때 그 해외여행 때 아마 시티 투어 버스 같은 경우 많이 타시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시티 투어 버스의 1층에는 휠 탑승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의외로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들은 휠체어가 한 대 정도 다 탑승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서울에 다누림 거기에서는 미니밴 대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일반 장콜 예약뿐만 아니라 일일 투어를 이제 같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주 시티 투어 같은 경우도 1층에는 탈 수 있거든요. 2층에는 못 탑니다. 그렇지만 여행 갔을 때는 이 시티 투어 버스가 비용도 적게 들면서 여러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나 홈페이지에 잘 정리해서 많은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휠체어 탈 수 있는지 전동 휠체어 탈 수 있는지 안내 별로 없고 그리고 만약에 버스를 5대를 시티 버스가 있다 하면 한 버스만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요. 전화를 미리 꼭 하셔야 낭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자유 여행도 할 수 있지만 맞춤사들이 쏙쏙들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이 있지만 제일 활발하게 오랜 시간 했던 곳이 둘이 함께라는 여행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주에서 시작한 여행사인데 광주 지역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무빙 트립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대표님이 휠체어 타시는 분이거든요. 액티비티 쪽으로 많이 소개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여행하고 싶다 할 때는 에이블 투어가 우리나라에서 특장차 그 버스가 되게 제일 많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해외여행 같은 것도 다 하거든요. 이런 곳 이용해 보시고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기아에서 운영하는 초록여행이라고 있어요. 사회공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낡은 차량 아니고 이거를 어느 정도 그 내구 연한이 그 되면은 새 차로 다 바꿔서 정말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슬루프 차량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9명 여행을 간다 이러면은 9명에 맞는 그런 카니발 차량도 있어요. 이런 것도 보통 한 달 이상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천에 보니까 공감여행이라는 곳에 또 이런 슬로프 승합차 대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전동 휠체어라든지 이런 이동 키트를 대여해주는 휠쉐어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계속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장애 여행 정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온 세상 어디를 다녀도 완벽한 무장애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접근 가능한 여행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이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포토사이트 검색만 하시지 여기 검색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야심차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여기에 이제 모두의 호텔 같은 경우에는 3D로 그 안에 객실의 내부까지 보여주는데 조금 문제는 객실이 5성급, 4성급 이런 곳들이 아무래도 무장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소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참고하시면 좀 숙소 예약할 때 도움 되실 거고요. 모아스토리에서 하는 이지 트립이라는 블로그나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실제로 여행 가신 분들에 대한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재밌으니까 이거 보시고, 그리고 척수장애인협회에서도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보센터라는 카테고리 안에 함께 여행이라고 유튜브 그런 것들, 장애인분들이 여행 갔던 것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아, 저분 여행 간 곳 중에 난 여기 정말 마음에 들어. 나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그 가보실 마음을 굳히시고 그다음에 다른 자료를 또 찾아보시고 하는 것들로 시초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사실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편의점 가는 것도 아니면 집 앞에 어디 카페나 음식점을 가는 것도 여행의 단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휠체어를 타는 분들에게는 내가 여기를 갔더니 너무 편하더라. 턱이 하나 있었다. 너무 불편했다. 이런 모든 정보가 다음번 사람이 거기를 가게 되는 어떤 용기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돕는 존재들이다.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들이다. 생각하고 여행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 떠나면 집이 그리워진다. 이게 여행이 주는 가장 좋은 시사점이에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행은 마음의 재활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마음의 재활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우리 척수장애인들의 모든 활동이 재활 패러다임 속에 갇히는 것 같아서 저는 길 떠나면 집이 그리워진다로 마지막 말을 맺고자 합니다. 여행을 하는 가장 좋은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견디기 힘들 만큼 이런 장애가 싫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작은 여행, 큰 여행, 긴 여행, 짧은 여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집으로 가고 싶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며칠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야. 여기 너무너무 좋은 곳들이 많지만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들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래. 다시 돌아가서 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용기를 내고 살아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운 여름이 가시고 가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여행을 떠나보세요. 떠나보고 그리고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잘 살아보시기를 저와 같이 다시 용기를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 삶을 다시 힘차게 시작해 보시기를 정말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고 끝맺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